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의 엄마는 집안의 시체를 방치해 두었다.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안산에 살고 있었죠. 당시 안산은 아직 개발이 덜 된 상태라 정말 작은 중소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얼마 되지 않았지요. 저희 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형편이 좋지 않았고, 안산에서 원곡동 다음으로 치안이 좋지 않았던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나마 안산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 있던 초등학교였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오전에 학교를 다니고 빌라촌에 사는 아이들은 오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빌라촌 아이들과 친해졌고, 그 중에 A라는 아이를 알게 됐습니다. A는 저희 집 근처에서 중국집과 카센터를 하던 집 아들이었는데, 카센터와 중국집이 나란히 있던 형태였습니다. A의 집은 일명 주인 세대라는 곳으로 빌라의 한 층을 다 쓸 정도로 동네에서 꽤나 부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A는 어떤 아이였냐면, 아파트에 사는 오존반 아이들의 물건을 훔쳐 자신의 부모님이 사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랑을 해댔고,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훔쳐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고, 아무튼 별로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부산에서 전학을 와서 친구도 없었고, 초등학생 치고는 키도 컸던지라 A가 먼저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A가 주는 불량식품이나 훔친 물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자연히 A의 집에 자주 놀러가게 되었는데, A의 집에 놀러갈 때마다 A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매일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다세대 빌라에 차가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며 수리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A는 아빠는 사장님이라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일주일에 3번 정도 A네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A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놀 수가 없다며 엄마가 이제 집에서 놀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궁금한 건 못 참았는지 기어코 집에 가서 놀자고 말하며 A에게 겁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 A네 카센터가 문을 닫게 되었고 주인 세대에 살던 A의 집이 반지하로 이사를 갔던 것이었죠. A는 저에게 잠깐 집이 공사를 해서 거기 사는 거라고 말하며 다른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보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저희 빌라촌 근처에는 쓰지 않는 철도가 있었는데, 그 철도다리 및 강가에 사람뼈가 묻혀 있고 그곳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A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담력 시험을 하기로 했고 9시에 모여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가 9시가 넘어서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A 집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결국 제가 A를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A의 집에 도착하니 무언가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고 A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면서 A를 부르니 A의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A의 엄마는 그때 처음 보았는데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A가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아줌마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엄청난 쌍욕을 하면서 A는 잔다고 말하며 이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는 왜 오냐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급히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친구들과 담력 시험을 하러 갔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A를 만났는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사과를 하며 오늘 엄마가 나를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맛있는 걸 해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어제 혼난 것도 있고 아줌마가 너무 무서워 보였기 때문에 다음에 간다고 말하며 넘겼는데, 다음날 A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A네 엄마와 아빠가 사업 실패로 인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빠의 폭행으로 이어졌는데, 엄마가 아빠를 칼로 목을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시체를 방치해 두었는데 화장실에 넣어놓고 냄새라도 날까 싶어 화장실 문과 창문을 테이프로 칭칭 막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숨어 있었는데, 때마침 A가 문방구에서 개인 필통을 훔치다가 문방구 아저씨에게 걸려
그 집에 찾아갔을 때 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죽은 건 저희가 담력 시험하기로 했던 전날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A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며칠 동안 저희와 놀았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렇게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A의 엄마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대 당시에 제가 무언가 이상한 것이라도 보았을까봐 저를 불러내 물어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딴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동네에서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소문이 났고 뉴스에서도 한 번 나왔었죠.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대리기사. 다른 날과 다른 거 없이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가고 있는데 저희 집이 전원주택이라서 시내를 벗어나 촌으로 들어가야 집이 있습니다. 거리가 매장에서 집까지 차로 20분 정도입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로등도 없고 정말 컴컴해요. 주변이 또 논이라서 안개도 정말 많이 끼고 우슥합니다. 중간중간 폐기숙사 폐가도 많고 근데 처음엔 무서웠는데 매일 다니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잘 가게 되었죠. 그때도 아무렇지 않게 잘 가고 있는데 도로 갓길에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잘못 봤나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맞더라고요. 건장한 아저씨가 손을 흔드는 게 맞더라고요. 무서웠지만 호기심 때문인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니 자기가 대리기사인데 어디까지 태워줄 수 있냐고 물어왔죠. 그래서 거기는 너무 멀어서 근처 파출소 앞에 내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아저씨가 차에 탔어요. 제가 미쳤는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으나 새벽 3시에 모르는 남자를 차에 태웠죠. 긴장이 흐르는데 짜릿하더라고요. 제 차가 문짝이 2개라서 제 바로 옆에 타셨는데 그분이 움직이면 나도 바로 저항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속 가고 있었죠. 파출소까지 10분 정도 걸리는데 가는 동안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 얻어타는 입장이면 먼저 말 걸고 정말 고맙다라든지 그쪽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겠는데 아무 말도 없으셨죠. 파출소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고 그분이 내리셨고 저는 긴장이 이제 풀리면서 내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리기사가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궁금해서 차를 밑쪽에 숨기고 내려서 파출소 쪽을 몰래 보니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시더니 어떤 낡은 차량을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리기사가 맞구나. 대리차가 태우러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죠. 근데 집에서 생각을 계속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까 저를 만난 곳에서 전화를 해서 부르면 되는데 왜 제 차를 얻어타고 가서 전화를 해서 갔을까요? 제가 그 남자를 태운 장소와 파출소는 둘 다 똑같이 촌이고 멀지 않은 곳이었죠. 왜 내 차를 잡았지? 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가 다음날 친구들에게 말을 해주니까 미친 놈아 간이 부었냐?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한 명이 대리기사면 폰으로 대리 어플 같은 거 보더냐면서 묻더라고요. 근데 제 차에 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라고 하니 진짜 대리기사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소름이 조금 돋았는데 설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만약 처음에 그 아저씨가 말한 곳까지 태워줬으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파출소 앞에 세워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친구들도 오버하지 마라 그러는 애들도 있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만약 네가 아니고 여자 운전자였으면 무슨 일 났을 수도 있다라는 친구도 있었죠.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절 건드리면 같이 사고 나니깐 가만히 있었던 거고 차를 세우면 그때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요? 파출소 앞이라 괜찮았던 걸까요? 그 남자의 전화를 받고 온 차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땐 긴장해서 몰랐는데 그 남자가 전화를 걸고 5분도 안 돼서 거의 바로 차량이 도착했어요. 그분은 제 차에 타서 폰을 꺼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차량이 그렇게 빨리 도착했을까요? 근처에 있었던 것일까요?
진짜 대리이사였을까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냥 제가 오바한 것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